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추자도 인근 해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들 사이에 찬반 갈등이 커지자 제주시장은 자신의 허가 없이는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해상풍력 발전기가 설치되는 곳이 제주와 전남의 공동관리구역이라 인허가에 관여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었는데 정부가 인허가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자도 신양항에서 동남쪽으로 7km 떨어진 바다에 설치된 풍황 계측기입니다. 3기가 와트급의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 측이 바람의 양과 질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치한 겁니다. 풍황 계측기는 추자도 서쪽 해상 3곳과 북쪽 해상 2곳, 동쪽 해상 5곳에 설치됐습니다. 사업자 측은 추자도 인근 바다에 설치된 풍황 계측기를 통해 해상 풍력 발전에 필요한 바람의 양과 질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는 바다가 제주와 전남의 공동관리 구역이어서 제주도가 인허가에 관여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해상 풍력 발전의 인허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한 결과 제주도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적으로 제주도만 특별히 이 풍력 발전에 대한 허가권을 도가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특별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추자도 주민들의 찬반 갈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에다가 모든 어떤 경관이라든지 첫째 이 추자 주민의 삶의 질 자체가 황폐화된다는 게 저희들이 확고한 생각입니다. 많은 주민들의 어떤 소득 증대나 또 어떤 관광 수입이라든지 또 이 추자도가 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영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병삼 제주시장은 내일 풍황 계측기가 설치된 해역을 방문한 뒤 찬성과 반대 주민들을 면담할 예정이어서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인허가에 대해 제주도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제주도 부근 바다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상에서 서진 중인 태풍 흰남노가 금요일쯤 진로를 북쪽으로 틀어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풍은 내일 초강력 수준으로 발달하고 동중국해로 북상한 뒤에도 매우 강한 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대한해협이나 일본 규슈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민선 8기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진행할 용역을 토대로 2024년 초까지 최종 모형을 제주도에 제시할 계획인데요. 10년 넘게 논의만 진행되다 무산된 행정체제 개편이 오영훈 도정에서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행정체제 개편안을 논의할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장에는 박경숙 제주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제주도가 10월부터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개발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인 가운데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오는 2024년 초까지 최종 모형을 제주도에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2026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적용하려면 주민투표와 특별법 개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것, 그리고 제주가 대전환의 위기를 넘어 새롭게 도약하자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제주 100년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행정체제 개편안은 2가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을 모두 직선제로 선출하는 기관 대립형과 기초의회 의원만 직선제로 뽑는 기관 통합형으로 위원회는 이 두 안을 중점 분석할 계획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현행 두 행정시 체제를 어떻게 개편할지도 관심입니다. 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른 3개 시체제나 동서 제주군 안 등 5가지 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말씀을 가능한 많이 반영을 하고 소위 직접 민주주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도록 노력하는 데 다들 힘을 쓰자. 지난 2013년과 2017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고안이 도출됐지만 2차례 모두 실현되지 못했던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오영훈 도정에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파문화문의 상황을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는 지금요 햄벌명 돼가지고 지금 물에 잠겨 있습니다.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적에는 형무소에서 나올 적에는 그냥 죽이겠습니까? 철사칠로 허리 묶고 손들 다 짜매가지고 그걸 다 청산해서 죽였단 말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한때는 또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누가 하고 좀 다퉈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나 앞에 빨갱이 새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은 풀어주고 나는 구속시켜가지고 구속돼가지고 거기서 한 이틀 있다가 우리 칠순 삼촌이 건설하는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저 백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제 풀려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야 이거 절대 이게 남하고 이제 말다툼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적실히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망인인 저희 양부님 앞에 그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그 무고한 그 죄의 누명을 벗겨주신다면 가서 증서라도 주신다면 가서 정말 큰 절을 올리고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검사님, 변호사님, 우리 4.3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오게 돼가지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검찰의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공경에 연행되어 군법행위에 의해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내란죄 또는 국방부기법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늦게라도 이런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영혼이 합쳐져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고하겠습니다. 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재판은 다음과 같이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네, 다음 뉴스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다시 1,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35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1,1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수가 3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도내 위중증 환자는 3명이며 입원 치료 중이던 70대 기저질환 확진자 1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207명으로 늘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기본 설계비 17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는 올해 제2공항 예산 425억 원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인데 정부는 2020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왔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은 올해보다 126억 원 늘어난 1,93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난항을 겪었던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2차례 입찰업체가 없어 재공고했던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GS건설 컨소시엄과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입찰해
오는 10월까지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하수처리 시설 처리 용량을 기존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리고 모든 하수처리 시설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만 3,927억 원에 이릅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동훈 판사는 지난 2월 서귀포시 동흥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차량 2대에 잇따라치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2명에게 징역 7년과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강 판사는 최초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가 차량에 깔린 것을 확인하고도 달아나 죄질이 좋지 않고 두 번째 사고를 낸 운전자도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 5부는 한림농협노조조합원 등 4명이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지역 농협으로 발령된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며 농협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700만 원과 손해배상금 1,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지역 농협 발령은 다른 기업으로 옮긴 것이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인사 발령으로 단체 교섭이 중단된 것은 노조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부당 노동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가을철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마늘 파종 시기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가을철 이상 고온 현상으로 대정읍과 안덕면 지역 마늘밭 450헥타르에서 생육 불량과 마름 현상이 발생했다며 파종 시기를 평년보다 10일 정도 늦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늘 생육의 최고 온도는 25도 정도지만 지난해 9월 평균 최고 기온은 27도로 생육 한계 온도를 뛰어넘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제주시는 훼손 위협에 놓인 자연 습지 보전에 앞장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시가 조천읍 와흘리의 홍수 예방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저류지 건설 예정지가 자연 습지임이 밝혀졌는데도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대을리 괴드르못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